하루하루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베스트 컷 김나연입니다. 비가 참 많이 내렸습니다. 덕분에 좀 때이른 더위도 한풀 누그러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사진들을 만나볼 수 있을지 연합뉴스TV 사회부 김종성 기자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스승의 날이 있었죠. 이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첫 사진 만나보시죠. 네, 스승의 날 관련 사진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들을 꼭 안아주고 있는 선생님이죠. 네. 참 요즘 스승의 날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저는 그보다도 지금 학생들 손에 들려있는 게 뭔지 더 눈길이 갑니다. 이 소보루 빵 아닌가요? 네, 이렇게 빵을 쥐고 있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지난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정화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선생님들이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간식인 빵을 나눠준 후 이렇게 프리허그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전부터 스승의 날은 학생들이 이 교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죠. 최근 들어서 교사와 학생 서로가 고마움을 전하는 그런 행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 강연이나 공연이 열리는 등 스승의 날 풍경이 과거와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빵에 눈길을 간다라고 하셨는데 왜 아침부터 하필 빵을 줬을까? 네.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이들이 아침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학교를 간다. 예, 그런 학생들 참 많죠.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스승의 날이라도 밥을 먹이자 이런 생각에 6년 전부터 이 학교에서는 이런 행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학생들도 좋아하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보람을 느끼는 그런 행사다. 네, 그럴 것 같네요.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학생회에서 꽃을 준비해 선생님들에게 달아주기도 했는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런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서울의 한 대안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이색 행사가 열려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간이운동장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세족식이 열린 건데요. 평소 교탁에 선 선생님들을 올려다보던 학생들은 뒤바뀐 눈높이와 스킨십이 어색하기는 했지만 선생님들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렇다고 하죠.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올해로 17년째 진행된 스승의 날 제자사랑 세족식. 대접받는 스승의 날이 아닌 제자들과 눈높이를 바꿔서 스킨십을 하고 또 베풀 수 있어서 더 뜻깊은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 그림 앞에 네. 숟가락들이 이렇게 던져져 있는데요. 네. 어떤 사진인가요? 다양한 숟가락들이죠. 나무 숟가락도 있고 휘어진 숟가락도 있고요. 예.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날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생존권 보장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생존권을 상징하는 밥숟가락을 국회에 던지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멈춰선 국회에 분노한 소상공인 천여 명이 거리로 나선 건데요. 국회가 정작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은 내팽겨치고 있다며 계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한 거죠. 현재 어묵과 김치 등 47개 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소상공인들은 지정 기한이 만료될 경우 대기업이 상권을 침해할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면서 조속히 관련법을 처리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세균 국회의장, 정상화되지 못한 국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미로 4월 세비를 반납하기로 했죠. 네, 일을 안 했으니까 돈을 받을 권리도 없다 이런 뜻이겠죠. 정 의장의 이번 세비 반납은 지난 8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정 의장은 세비를 반납하면서 청년 일자리를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민생 법안들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야가 기싸움을 하면서 국회를 파행하는 일이 사실 이번 만에 있었던 일은 아니다라는 점은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그래서 국회 파행을 두고 일도 안 하니 국회에 나오는 것도 아니니 월급 받지 마라, 세비 받지 마라, 혹은 최저임금으로 받아라 이런 여론이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들이 일 안 하면 돈 지급하지 말자,
국회 파행 시에는 국회의원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 국회의원 세비 지급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 청원을 하자. 이런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청원이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들의 성난 민심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들인 것 같은데 이런 민심을 알기라도 한 건지 결국 국회 42일 만에 가까스로 정상화하긴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련 사진 한 장 더 준비해봤습니다. 살펴보시죠. 네, 오랜만에 참 국회에 자리를 하고 있는 의원들의 모습을 볼 수 네.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도 한쪽은 가득 차 있는데 한쪽은 텅 비어 있는 좀 대조적인 사진이네요. 뭐 반쪽 국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예. 있었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을 촬영한 사진인데요. 이날이 6월 지방선거 출마 의원들의 사직안건 처리를 위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자리가 비어있는 모습입니다. 이날 여야가 극적인 정상화 합의에 이르기까지 이 국회에는 온종일 긴박감이 감돌았습니다. 의원 사직서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강행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의원 사직서와 드루킹 특검 동시 처리를 요구한 자유한국당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정세균 의장이 오후 4시 본회의 소집을 예고하자 여야는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예. 여야 원내 지도부는 분주하게 물밑 조율을 시도했고 정 의장 역시 본회의 개의 시간을 늦춰가면서 여야 간의 합의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수차례 만났다 헤어졌다를 계속 반복하면서 결국 오후 늦게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 의원 모임 노회찬 원내대표가 오후 7시 30분쯤 드루킹 특검 법안과 추가 경정 예산안을 동시에 처리하고 15일부터 경제, 민생 법안 심사 등 의사 일정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국회 정상화 합의를 발표한 거죠. 국회는 이날 여야 간 정상화 합의에 따라 원포인트 본회의를 먼저 열어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회의원 4명의 사직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지방선거 당일에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도 기존 8곳에서 12곳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대치하는 동안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무산된 것은 물론이고 민생 현안, 추가 경정 예산 논의는 방치됐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사업 등 정부 정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국민을 위한 국회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라는 평가가 맞습니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지난 2일에 소집된 5월 임시국회는 정상화되기 전까지 상임위원회 한 번 제대로 열지 못했습니다. 민생을 외면하고 직무유기를 되풀이하는 국회라면 성난 민심이 세비 반납 정도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 참 곤혹스러웠을 네. 문무일 검찰총장입니다. 사진에서도 뭔가 곤혹스러움이 잘 드러나는 그런 표정인 것 같죠. 네, 각 신문의 헤드라인 첫 번째 사진, 그리고 방송사 헤드라인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사진이기도 합니다.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해 수사 지휘권 행사로 외압 논란에 휩싸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권성동 의원을 소환하려는 춘천지검장을 문무일 검찰총장이 질책했다. 이런 안미영 검사의 폭로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 폭로가 거센 파문을 불러왔는데 검찰은 적극 반박에 나섰지만 이 과정에서 조직 내부의 불협화음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권성동 의원을 소환하려고 했던 춘천지검장을 질책했다는 안미영 검사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긴 했어요. 네, 질책은 맞는데 네. 그 해석이 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 의원 수사를 담당한 춘천지검과 견해차가 있었고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일부 질책이 있었다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고 이견을 조롭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이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안 검사의 수사회와 폭로 이후 사건을 전담해온 강원랜드 수사단은 실제로 문 총장에게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보류 요구를 받았다며 내부 논의 과정까지 공개해 파문을 불러왔습니다. 문 총장이 수사단의 권 의원 구속영장 청구 계획에 대해 전문 자문단을 구성한 뒤 추후 결정하라며 이 제동을 걸었다는 겁니다. 옛 정권에 대한 강도 높은 적폐청산 수사는 물론 조직 내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해 불필요한 수사외압 논란을 차단하는 정책을 펴왔던 문 총장으로서는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었다라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부당하게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는 논란의 파장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기 법무장관이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라는 취지로 공개 대응에 나서면서 검찰 내홍 국면이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손을 저지를 하고 있고 입장을 막고 있는 건가요? 어떤 사진인가요? 여러분 굉장히 뭔가 설명이 오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외교부로 불려온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외교 백서와 같은 외교 청서에서 일본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히기 위해서 일본 총괄 공사를 초치한 거죠. 초치는 불러서 안으로 들인다라는 외교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대사나 공사를 관청으로 불러서 항의를 하는 외교적 행위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일본 정부가 외교 청서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교적 도발 수위를 높이는 것, 이게 아베 신조 총리가 처한 정치 상황과 연관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어떻게든 위기를 좀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상황을 다른 쪽으로 좀 시선을 돌린다든지 그런 측면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베 총리는 자신의 친구가 운영하는 각해학원이 수의학부 신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사학 스캔들로 연일 야권의 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베 정권의 지지율은 사학 스캔들 등의 영향으로 급락한 이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의 분위기라면 총리직이 걸려있는 오는 9월 집권 자민당의 총재 선거에서 아베 총리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외교 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이나 위안부 합의 관련 내용의 분량을 지난해보다 크게 늘린 것이 이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런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지율 회복을 위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한국 때리기는 지지율 회복을 위한 검증된 수단이다. 이렇게 안에서는 보고 있는 건데요. 이미 지난해 초 부산 주재 일본 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설치된 문제로 주한 일본 대사를 귀국시키는 강경 조치를 취하면서 일본 내 보수 우익 세력을 결집해 지지율을 회복한 전례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쉬울 때는 한국을 이웃국가라고 부르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니까요. 볼 일이 끝나면은 뒤통수를 때리는 듯한 행보가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부당한 주장은 미래지향적 한일 양국관계 구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두 장의 사진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콤보 사진인데요. 네. 근데 한쪽에서는 꼬마 아이들이 입으로 무언가를 가리고 걸어 나가고 있고 한쪽에서는 뭔가 어른들인데 신호등을 건너려고 하는지 뭔가 그냥 일상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이런 훈련이 있을 때마다 항상 표어가 붙는 게 있죠. 훈련도 실전처럼 이렇게 실전처럼 훈련을 하는 모습을 저희가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지난 14일 오후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서울의료원에서 실시된 화재 대피훈련에 참가한 어린이들 그리고 서울시청에서 실시된 화재 대피훈련에 참가한 서울시 공무원들의 모습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하나로 실시된 화재 대피훈련에 참가한 모습이 아주 대조적입니다.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에 따르면 화재 발생 시 코와 입을 젖은 수건으로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하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정답과 오답 사이 어린이들과 어른들의 대위되는 모습이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린이들은 누가 봐도 정답처럼 이렇게 수건으로 입을 막고 잘 따라서 가고 있는데 어른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과연 훈련 시간이었는지 일상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제가
훈련도 실전처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죠. 대조적인 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 뭐 크게 봐서는 대충은 뭔지 알겠는데 네. 구체적으로는 어떤 건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모든 이 대규모 재난에 대비해 실전 대응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훈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 내 국민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진행하는 이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은 재난 대응 행동 요령 숙지와 안전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 8일부터 어제까지 2주 동안 총 634개 기관과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2018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국민 모두에게 가슴 아픈 일로 자리 잡았던 경주 그리고 포항 지진 사건을 계기 삼아 위기 상황에서 긴장하지 않고 국민 스스로 대응하는 대처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지진 대피 훈련이 확대돼 실시됐습니다. 힘없는 예방과 실전 대응을 위해서 실시된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 대한민국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길 기원해 봅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즐거운 모습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게 인상적인데요. 네. 보니까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진만 봐도 즐겁죠.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에서 지난 15일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날 제21회 세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학생들이 축하 공연에 등장한 봉산 탈춤의 사자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이 평소 갈고 닦은 한국어 실력을 뽐내는 이 대회 55개국 1,195명이 참가를 해서 예선을 통과한 12개국 16명이 치열한 경합을 벌였습니다. 올해 대회의 주제는 세계 속 한국의 위상과 한국에 숨겨진 매력이었고 참가자들은 무대에 올라 서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본 한국의 매력과 솔직한 조언을 풀어내면서 언어를 통한 소통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생각한 우리나라의 매력은 뭐였을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많은 참가자가 동질감과 소속감을 주는 한국의 정을 가장 큰 매력으로 꼽았다고 이 합니다. 정이라는 게 외국어로도 표현이 안 되는 단어더라고요. 그렇죠. 또 그 나라만의 해석으로 하긴 하는데 선뜻 예.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그쵸. 상당히 많기도 했습니다. 이 나보다 우리를 우선하는 따뜻한 문화가 있어서 한국이 좋다 이렇게 치켜 세우기도 했는데요. 이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은 내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위계 질서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프랑스 출신의 레일라 씨가 차지했습니다. 유창한 한국어 솜씨로 나이, 서열 등으로 구분된 한국의 위계 질서를 소개한 그는 식사 예절 그리고 음주 문화에서 연장자를 대우하고 직장에서 선후배 등으로 위아래를 구분해서 자신이 속한 사회적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한국의 문화가 안정감을 준다 이렇게 밝혀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대회에 참가하고 응원한 외국인들, 이들은 아리랑을 따라 부르고 우리가락에 맞춰 어깨춤도 들썩들썩 추면서 또 다른 한국 문화를 즐기고 배웠다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예쁜 라떼 아트가 있는 사진인데 잘 보니까요. 정말 정교합니다. 여기 엘리자베스 여왕도 보이고 네. 이번에 결혼한 해리 왕자 부부도 여기 있네요. 저보고 이걸 손으로 그리라고 해도 절대 불가능할 것 저는 같은데요.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지난 15일 영국 윈저성 인근 한 카페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곳에서 판매하는 카페라떼에 해리 왕자와 약혼녀 이 메건 마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카페에서는 해리 왕자와 마클의 결혼식에서 팔기 위해서 이 라떼 아트를 기획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경제학자들은 해리 왕자의 결혼식이 영국 국민이 단합하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1조 원가량의 경제 부양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예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해리 왕자의 결혼식 그야말로 파격의 연속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 켄싱턴 궁은 SNS 등을 통해서 미국 성공회 최고 지도자 마이클 브루스 커리 의장 주교가
해리 왕자 결혼식에 설교를 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브루스 커리 주교는 지난 2015년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성공회 의장 주교에 선출된 인물입니다. 그동안 영국 왕실 결혼식 설교는 영국의 고위 성직자들이 맡아왔는데 미국 주교의 참여는 이번이 처음이고, 이에 대해 해외 언론에서는 영국 왕실의 전통을 깨는 파격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한 맥주 양조장에서는 해리 왕자의 결혼식을 기념하는 축하 맥주를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윈저성 왕실 농장에서 재배한 보리와 미국 서해안에서 생산한 홉을 섞어서 영국과 미국 두 나라의 인연 맺음을 축하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베스트 컷. 오늘 준비한 사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